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오늘 그 광주 집회잖아요. 예, 광주 집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힘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집회에 나와서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본인들 뭐 의견을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그 속셈은 결국 이제 중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도죠. 중도층의 표가 혹시나 날아가거나 또는 뭐 당의 어떤 그 지지율에 있어서 뭐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든지 또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들한테 득이 되지 않는 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클 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마치 거기에 참석을 하면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은 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실제적으로 또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민주당이 미워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 지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예,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힘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극우. 그러니까 물론 내란 프레임도 있지만 극우 프레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정당화하거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 이제 극우로 보는 거죠. 그 극우로 보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계엄이라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조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파가 예전에 이제 박정희라든지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파 내부에서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하는 논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그 물리력, 예, 그 물리력을 썼다. 그러니까 총을 들었다는 거죠. 총. 예. 그 총이라는 물리력, 그 군인이라는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극우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는 결국은 뭔가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 연상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논리가 지금 이제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게 뭐냐면 이제 극우라는 것은 뭐든 울트라라는 개념은 그 지지자가 적을 때 이제 그걸 극우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 국민이 극우다. 그럼 그건 극우가 아니지. 예. 그건 그냥 전체주의지 극우라고 할 수 없지. 물론 뭐 그걸 이제 우리가 독일 치하, 나치 독일 치하를 전 국민이 이제 극우인 적이 있었고 도조 히데키 치하가 이제 전 국민이 일본 군국주의라고 그래서 전 국민이 극우인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극우라고 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극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극우라는 개념은 전체 국민은 정상인데 정상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전쟁이라든지 물리력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데 일부만 찬성한다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네오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50%가 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다 극우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냐 맞느냐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저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청년의힘이 뭐 이렇게 뭐 윤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 원래는 청년들한테 이제 좋은 얘기 해주고 그리고 뭐 덕담해주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옛날에 뭐 7년 전 딱 보면 재미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름의 제 사비를 써가면서. 근데 근래에 제가 이제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도층마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어떤 폭주라든지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계엄의 그 의도가 납득이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예,
납득이, 그러니까 계엄 자체를 동조하지는 않죠. 예, 왜? 이게 만약에 사실 계엄이라는 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뭐 다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계엄 한 10번을 할 사람인데 그 사람도 뭐 계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건데, 이 정도 했으면 계엄이라는 것도 할만하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행정부가 완전히 마비되고, 행정부가 완전히 마비되고, 장관이 뭐 지금 장관급 인사들이 29번 탄핵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은 계엄도 할만하지 않았느냐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이 50%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국힘 의원들이 지금 지역구에 있는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상황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왜? 저도 예전에 한동훈 지지했단 말이에요. 예. 저도 한동훈이 지지하고 한동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구독자 저기 욕하면서 나가셨어요. 예, 왜 한동훈 지지하느냐. 근데 제가 지금 한동훈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중도층도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맛이 간 거지. 그 생각이 접은 거지. 왜? 배신자니까. 누가 봐도 배신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도층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이 가장 커서 지금 전환길이라든지 이런 어떤 강사의 어떤 강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힘이 저렇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전략적인 거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이라도 그냥 뭐 전략적인 거 사고 같이 안 해도 이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일단 지지율이 50% 넘은 것부터가 아닌 거고요. 왜?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중도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도라는 것이 약화된 우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약화된 우파. 예. 그러니까 우파인데 우파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의사표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또 참여해야 되고 누가 싫다 좋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긴 안 드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중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우파지만 또 어쩔 때는 국힘이 하도 마음에 안 들 때는 민주당을 찍어준단 말이야. 왜? 우파라고 해서 맨날 국힘만 찍을 수는 없지. 마찬가지로 호남에 계신 분들이 늘 민주당만 찍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이제 넋놓고 전환길 강사 뭐 강연하는 거 듣고 본인들이 무슨 거기 따라가는 식으로 지금 그런 것이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일단 첫 번째는 지지율 부분에서 일단은 그것이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야. 무슨 균형? 일단 민주당이 하는 거에 따라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어쨌든 보호하려고 똘똘 뭉쳐, 물론 이제 비명기관지도 비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모든 표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똘똘 뭉쳐 있단 말이죠. 예, 조국 신당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거에 반면에 국힘은 지금 너무 사분오열이 돼 있어요. 과연 그런 이미지가 국힘 정당에게 과연 좋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지금 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간에 다 지금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과연 예를 들면 김상욱이라든지 김재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그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맞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가 배신자입니다. 아무리 유승민 전 의원이 옳은 얘기를 하고 따뜻한 모순에 합리적인 모순에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아무리 부당하다는 거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 계엄은 부당하지만 그래도 국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그리고 뭔가 저렇게 배신하는 느낌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일단 배신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야수의 마음으로 무슨 심장에 총을 쏘았다고 했던 김재규도 아무리 그분이 이제 총을 쏴가지고 유신이 막을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김재규를 좋게 보진 않아.
이유는 배신자이기 때문이야. 있는 동안에 많은 덕을 본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뭐 김재섭이든 뭐 누구든 간에 다 윤 대통령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금배지가 닿았단 말이야. 그랬으면 본인들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배신자 프레임은 본인들 정치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지율이 50% 이상인 상태에서 배신자 이미지는 더 부각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뒤로 빠진다는 느낌을 정말 싫어해요. 뒤로 빠진다는 느낌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본인 전환길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개 강사일 뿐이다 난. 그리고 지금 앞장서 있는 사람들 학생이잖아요. 대학생들 지금 연대, 서울대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 6070들부터 시작해서 2030들까지 해서 세대 포유론을 주장하면서 4050들을 둘러싸겠고 4050 중에서도 우파들 그리고 전라도 출신 중에서도 우파들 이 정말 어렵게 우파들을 짜내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그 앞장서 있는 우리가 우파의 어떤 대들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거기 쏙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다. 아니 솔직히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야 법으로 이제 금지가 돼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자유롭잖아요. 법에 자유롭잖아. 법에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러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네 번째 이유로 민주당이 그러면 국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국힘당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느냐? 어차피 적이야. 윤 대통령을 뭐 지지를 하든 않든 어차피 적이야. 김재섭이라든지 김상욱을 뭐 좋게 봐주겠어요? 아니야. 어차피 배신자도 나중에 전쟁 끝나면 더 참수형을 하는 게 세상의 이치란 얘기지. 그냥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어차피 적이야. 다음 총선 때 어차피 적이라고. 물론 민주당의 뭐 재평가까지 받을 필요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아니라 누구래도 과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판에서는 이 네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정도 판에서는 굳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것도 득실이 없어 득이 없어 실만 있어 내가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그냥 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까고 안 가고 그냥 어정쩡한 것이 더 이상한 거야. 이미 옷 다 젖었는데 뭘 우산을 쓰고 있어? 비로 옷 다 젖었어. 근데 뭐하러 우산 쓰고 다녀? 그거 웃기는 거잖아. 태풍 불고 있는데 우산 쓰고 있는 거야. 어차피 다 비도 하나도 막아주지도 않는데. 지금 태풍이에요, 태풍. 우산 때 지금 다 날아가가지고 살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우산을 쓰고 앉았냐는 얘기지. 전 그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이 정도면 그냥 까고 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탄핵 반대하고 앉았어요. 계속 SNS에서 자기는 탄핵 반대하고 내란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물론 뭐 본인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별로 힘을 못 받지만 본인 인기에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는데도 저러고 있다는 것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오늘 광주 집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국힘당이 정말 언제 한번 그렇게 강주 한번 가서 108명이 딱 도열해가지고 한번 그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가서 맨날 욕만 먹을 텐데.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가면은 박수 받잖아. 전라도 모든 우파들이 딱 그러면 결집되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벌써. 광주에서 딱 그렇게 108명이 딱 있으면 정말 108번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기도 얼마나 좋아. 전라도에 있는 모든 우파들이 딱 모여가지고 정말 민주당이 얼마나 전율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기회였어. 근데 오늘 같은 날 정말 국힘 의원들이 몇몇만 갔다고 하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게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한 상황이었다.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다. 정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안정권이나 이런 분들의 정말 말빨도 좋지만 국회의원 108명이 딱 거기 가가지고 마치 광주가 보수의 중심인 것처럼 딱 그렇게 자리만 잡아주면 그거만큼 어떻게 보면 광주나 전라도 우파들이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전라도 우파 많다니까요. 저는 진짜 밥 많이
식사 같이 많이 해봤어. 전라도 우파들. 전라도 우파들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예.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전라도 사람들도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똥벌 차고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 저거 좋다고 생각 안 해. 전라도 사람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국힘 찍어봐야 아무 티도 안 나니까 그냥 에이 몰라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야 그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광주 집회 때 국힘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